KTM 회사 현재의 안 좋은 상태, 790 및 890의 치즈캠 이야기, 번호판 달아달랬더니 구멍낸 동네 센터, 모령 해저 터널 선곡 일도 변경, 트라이언프 시승식 일정 안내 등. 안녕하세요, 분코코입니다. 오늘도 합천에서 로얄필드의 히말라얀 450을 타고 가볍게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히말라얀을 구입하고 처음으로 잭궁을 해버렸는데, 첫 잭궁을 영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서 왼쪽에 클러치 레버가 버팔로의 뿔마냥 휘어버렸네요. 영 가슴이 아프고, 그래도 어차피 클러치를 이제 조절식 레버로 변경을 하려고 어이구야 하루에도 뭐 두세 번씩은 있는 일이죠. 카렌스 운전자분이 전조등이 밝게 켜져 있고 지상고도 많이 높은 히말라얀이 옆에 있는 걸 못 보시고 그대로 앞머리부터 집어넣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서 별로 화도 안 납니다. 워낙 자주 있는 일이고, 아무튼 왼쪽 클러치 레버가 잭궁 때문에 버팔로 윙처럼 되어버려서 어차피 조절식 클러치 레버로 바꾸려고 했던 거, 이 일을 계기로 좀 빨리 교체를 할까 싶네요. 히말라얀 450 전용 조절식 클러치 레버는 가격이 한 41,000원 정도 하던데, 그냥 이거를 사서 조절식으로 바로 바꿀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첫 잭궁으로 인한 클러치 레버 버팔로 윙 사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KTM 관련 소식입니다. KTM이 요즘 재정 상황이 좋지를 않아서 휘청휘청하고 난리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KTM이 정확히 몇 명을 감원했고 실적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KTM은 우선 호주가 아닌 오스트리아 기업이죠. 종종 호주 기업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주가 아닌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기업이고, KTM, 허스크바나, 가스가스 등을 보유한 피에르 모빌리티에서는 연례 보고서 대신 잠정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9%나 감소하여 23년 27억 유로에서 2024년에는 19억 유로로 감소했습니다. 순부채는 16억 4,300만 유로에 자본은 마이너스 1억 9,900만 유로로 급락했습니다. 회사의 자본이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2024년에 874명의 직원이 감원되었고, 2025년에는 1분기에만 750명이 추가로 감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KTM 생산 공장이 있는 마티호펜 지역은 경기 침체가 올 정도로 한산해졌다고 해요. 다행히 2025년 4월에 멈추었던 생산이 현재는 재개가 되었다고 하고, 이러한 심각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24년도에 KTM은 29만 2,497대의 오토바이를 판매했고, 그중 6만 대가 인도의 바자즈라는 회사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많이 판매를 했지만 그럼에도 전년 대비 21%나 판매량이 감소한 거고, 이 때문에 현재 KTM은 자전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할 예정이며 허스크바나와 가스가스 브랜드의 전기 자전거 사업은 매각될 예정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현재 KTM은 자본 침식 단계에 접어들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본사 직원을 대폭 감원하고 사업도 축소하고 생산 공장도 아예 멈추기까지도 했었어요. 25년도에 목표한 구조 조정량을 달성하면 16억 유로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인도의 바자즈가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인도의 바자즈 그룹이 KTM에 막대한 돈을 지원하여서 KTM을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2억 유로, 약 한화 3,100억 원을 투입해서 급한 불을 끄고 공장을 다시 돌리게 해주더니, 그럼에도 하청 업체들은 KTM을 못 믿겠다고 생산을 거부해서 부품 생산이 제대로 안 돼서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에 바자즈가 다시 돈을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 6억 유로의 만기일이 돌아오는 KTM이 돈이 없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바자즈에서 JP 모건, DBS, 시티그룹에서 5억 6,600만 유로, 무려 한화 8,800억 원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바자즈 측에서는 투자 목적이라고 공시에 기재를 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KTM에 지원할 돈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 돈을 이용해서 KTM은 다시 살아나게 되겠지만, 기존에도 인도의 바자즈는 KTM 지분의 무려 49.9%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뭐 절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바자즈가 KTM에 지원을 함으로써 인도의 바자즈사가 명실상부 KTM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고, KTM의 경영권도 인도의 바자즈에서 사실상 거의 접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국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KTM 입장에서는 바자즈 덕분에 파산을 면했기 때문에 딱히 뭐라 할 말은 없는 상황이죠.
때문에 KTM에 대한 인도 바자즈의 입김이 대단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KTM의 치즈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색님이 890 크랭크샤프트를 하나 여유분을 사둘까? 라고 글을 적어 놓으셨는데, 일반적으로는 라이더 분께서 다른 부품도 아니고 오토바이 엔진의 크랭크샤프트를 미리 사둘 필요는 굳이 없죠. 그런데 KTM의 790과 890 시리즈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캠샤프트의 캠이 치즈 녹듯이 파먹히는 증상이 있기 때문이죠. 캠축이 파먹히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KTM의 790과 890 특정 연식은 실제로 사진에서 지금 보시듯 이렇게 캠이 비정상적으로 마모가 되는 현상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캠이 비정상적으로 마모가 되어 있는 걸 붉은색 동그라미 친 부분 안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사진에서도 KTM의 LC80 엔진 내부의 부속에서 이상 마모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확산되자 KTM 측에서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모델과 연식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오스트리아의 790 듀크 및 790 어드벤처 모델에 설치된 790 엔진과 2020년 890 듀크 R에 사용된 890 엔진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넓은 로커암을 설치하고 DLC 코팅을 입혔으며 오일 윤활이 더욱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개선하는 등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KTM의 노력 덕분에 치즈캠 문제는 많이 사그라들었고 나아졌지만,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치즈캠 이슈가 KTM에서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KTM 치즈캠 프로브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관련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검색이 되고 있고요. KTM 측에서는 영국을 기준으로 불과 29대 정도만이 보증 수리를 받았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무려 9,000명이 넘게 가입된 790 오너스 클럽에서는 치즈캠 문제로 인해서 보증 수리를 받으려고 했으나 거리 문제 등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고 사비로 수리를 진행하고 타고 있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즉 통계에서 누락된 결함을 겪고 있는 KTM 오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1만 명의 오너들을 보유하고 있는 890 클럽에서도 동일한 치즈캠 문제가 현재까지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완전히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말한 이후에 나온 2023년식 890 모델에서도 3회 실험실에서 진행한 엔진 테스트 결과 동일한 캠 쪽에 이상 마모 현상이 똑같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KTM의 790과 890뿐만이 아니라 허스크바나 노든 모델에서도 또 비슷한 증상이 나왔다고 하니 치즈캠 이슈의 심각성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KTM에서 이전에 공식 발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한 23년식, 24년식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심지어 노든 901에서도 치즈캠 증상이 일부 보고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투색님이 크랭크샤프트를 미리 하나 사둘까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바이크의 캠이 치즈처럼 파먹힐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시려고 알아보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참으로 슬픈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DC 인사이드 바이크 여행 갤러리에 투리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인데, 동네 센터에 가서 바이크 번호판 좀 달아달라고 하니까 센터에서 브라켓이 없다고 번호판에 구멍을 내서 달아주셨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번호판 가운데쯤에 구멍을 내어서 볼트를 잠그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좀 더 확대해 보면 번호판 가운데에 구멍을 떡하니 내서 박아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전에는 브라켓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하시는데, 요즘에는 브라켓 2-3,000원 밖에 안 하는 거 하나 사서 제대로 부착을 하셔야 하고요. 자동차 관리법의 번호판 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과태료를 물거나 사용검사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보령 해저 터널을 이륜차가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재판의 결과가 드디어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길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령 해저 터널이 만들어지고 얼마 뒤 보령 경찰서장이 이륜차의 안전을 이유로 보령 해저 터널로의 이륜차 통행을 막아버렸어요. 때문에 9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둘러서 2시간 10분이나 돌아서 가야 하게 되었고, 또 대체 루트가 없으면 통행금지 지정이 불가능함에도 법을 어기고 지정을 해서 불법적인 통행금지가 현재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에 앵그리 라이더스 채널 등 많은 뜻있는 이륜차 라이더분들이 합심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경찰 측이 변론 길 변경을 5차례나 하는 등 계속 재판을 질질 끌어서 결과가 3년 넘게 나오지 않다가
드디어 얼마 전 판결 선고날이 나왔는데 또 선고기를 변경을 해서 6월 26일로 또 미루어졌습니다. 야, 이 정도면 그냥 국가에서 대놓고 터널을 안 열어줄 마땅한 법적 이유가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이제 들지가 않네요. 너무 아쉽고 빨리 판결이 나와서 보령 해저 터널로 이륜차들이 자유로이 통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얼른 6월 26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트라이언프 대구점에서 시승 이벤트가 있죠. 5월 24일 토요일 트라이언프 대구점에서 트라이언프 이륜차 모델들의 시승식이 있습니다. 본네빌, 스피드 400, 데이토나, 타이거 등등 여러 모델들 중에서 임의로 몇 대를 시승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24일 토요일에 시승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한번 문의해 보시고 가셔서 시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트라이언프의 시승식 소식, 보령 해저터널 재판을 또 길 변경해서 연기한 소식, KTM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KTM 회사의 치즈캠 이슈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KTM이 참 지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 와중에 790 엔진, 890 엔진, 그리고 901 노든의 엔진까지 여러 차례 보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790 엔진을 기반으로 만든 CF 모터의 800MT도 엔진에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모르니 800MT 오너분들께서는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KTM 등에 관해서 이슈를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슈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